나는 단지 아들과 포옹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집에서 날 맞이한 건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였다. 그가 찾은 건 가족이 아닌 철저한 배신이었다. 부서진 집, 사라진 아들, 그리고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아내.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박민수는 18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아들을 안아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그의 아내 이수진은 다른 남자와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자, 나가! 민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맞섰고 그 이후 벌어진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민수는 집 앞에 서 있었다. 어깨에 맨 군용 더플백은 무거웠지만 지난 18개월간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트랩을 쥐고 있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관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조여졌다. 현관등이 깜빡이며 예전엔 익숙했던 집의 외관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딘가 이상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바로 떠오르진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옆구리에 찌르는 통증이 올라왔고 군병원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경고가 스쳤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엔 집이었다. 이수진과 지훈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지옥 같은 전장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제 겨우 몇 발짝 앞인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밀려들었다. 박민수는 현관문을 열었다. 낡은 경첩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 순간 먼저 그의 코를 자극한 건 낯선 남성 향수 냄새였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가구 배치가 달라져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집 안에서 그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운 듯했다.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다. 상반신이 벗겨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근육질의 체격에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 곧 그는 이 남자가 김준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다. 지금 이 집은 내가 주인입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시죠. 박민수는 어안이 벙벙했다. 너 대체 뭐야? 그의 목소리는 마른 기침처럼 거칠고 믿을 수 없다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때 나무 마룻바닥에 맨발이 닿는 소리가 들렸다. 이수진이 뒷방에서 나왔다. 몸에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커지더니 곧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굳어졌다. 아, 생각보다 일찍 왔네. 말투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준호 말이 맞아요. 여기 더 이상 당신 집 아니에요. 안 나가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다. 그 순간 이수진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남아있던 옛 모습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그 미묘한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지훈이 떠났어. 문제가 생겨서 도시를 나갔고 몇 달째 소식도 없어. 민수 씨,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그 말은 가슴을 꿰뚫었고 숨조차 멎을 듯한 충격이 몰려왔다. 민수는 이수진과 김준호를 바라보며 그들의 배신이 가진 모든 디테일을 눈에 새겼다. 준호에게선 오만함이 뚝뚝 흘렀고 이수진의 눈엔 얼음처럼 차가운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어지간한 남자였으면 분노에 휩싸여 폭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박민수는 전장에서 단련된 사람답게 압박 속에서도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 소리는 무섭도록 쓸쓸하고 단호했다. 운전대를 잡고 거리를 달리는 동안 말 하나하나가 마음을 짓누르는 듯 무거웠다. 가슴 속 상처는 점점 깊어졌고 그 고통은 끊임없이 그를 갉아먹으며 결국 그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어느새 민수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술집 앞에 차를 세웠다. 이곳은 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종종 들르던 익숙한 장소였다. 불빛 어두운 실내로 들어서자
그는 조용히 바 스툴에 앉아 맥주 한 잔을 시켰다. 그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둔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입에 맥주를 댔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을 마비시켰던 무감각함은 천천히 분노로 바뀌어 갔다. 집은 빼앗겼고 아내는 배신했으며 아들은 행방불명이다. 하지만 그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해야 했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민수야? 박민수 맞지? 거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어놓았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복무 시절 함께했던 퇴역 군인 최영석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그의 얼굴엔 걱정이 묻어났고 그는 자연스럽게 민수 옆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죽상이야, 동지? 영석은 바텐더에게 맥주 2잔을 더 주문하며 물었다. 민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마치 막혔던 댐이 터지듯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내의 배신, 지훈이의 실종, 그리고 끝없는 상실감까지. 영석은 말없이 듣고 있었고 얘기가 깊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완전히 당했구만, 동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지훈이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바람 문제가 아니야. 이건 뭔가 더 크고 복잡한 일이야. 같이 찾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민수는 갑자기 가슴속 어딘가에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민수가 물었다. 영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각오와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물론이지. 우린 같은 전우였잖아.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그런데 말야, 이수진이나 그 인간한테 뭔가 하기 전에 지훈이부터 무사한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야. 지훈이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우린 이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나가야 해. 영석이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해 나가자 민수는 자신에게 새로운 임무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영석은 지훈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민수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로 했다.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던 분노는 여전히 끓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 분노가 향할 방향이 생긴 셈이었다. 잊지 마. 영석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수진이랑 그놈, 널 너무 얕봤어. 이제 넌 길게 보고 움직여야 해. 넌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은 놈이야. 민수야. 이딴 건 내가 못 버틸 일이 아니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턱선은 다시금 단단히 굳어졌다. 그는 이제 다시 싸울 이유를 찾았다. 이번 전쟁은 총 대신 의지와 인내로 싸워야 했고 그는 이번엔 절대로 허를 찔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표정은 평온했고 눈빛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서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문을 열고 나온 건 또다시 김준호였고 이번엔 민수의 침착한 태도에 그의 비웃음도 살짝 흔들렸다. 뭐야,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들었어? 이 집 이제 내 거라고 했잖아. 민수는 조용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뼛속까지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까지 나가. 내가 다시 와야 하는 일은 없게 해. 이수진이 뒤따라 나왔다. 이번엔 작전을 바꾼 듯 목소리에 약간의 유화적인 톤을 섞었다. 제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민수 씨, 우리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돈 조금 챙겨줄 테니까 서로 잘 살아가자고.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그녀에게 말이 통하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협상은 없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그의 말투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해질 때까지 짐 싸서 나가. 그 이후엔 말도 필요 없어.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올 거니까. 그의 냉혹한 목소리는 이수진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띠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민수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고 두 사람은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통첩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근처 카페에서 최영석과 다시 만났고 영석은 이미 중요한 정보를 손에 넣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 관련해서 단서 몇 개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좋은 소식은 아니야. 그 애가 지역 조직에 연루됐더라. 내가 복무 중일 때
그놈들이 아이를 꿰었어. 위험한 애들이야. 탁자 밑으로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그는 속으로 외쳤다. 어떻게, 왜 이렇게 됐지? 영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진짜 문제는 이거야. 수진이가 내 예금으로 준호랑 신나게 새 인생 꾸미는 동안 지훈이는 생계 때문에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그 배신은 민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더러웠다. 이제 그는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하나는 아들을 되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진과 준호에게서 모든 걸 빼앗는 것이었다. 영석의 말을 되새기며 민수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절망의 순간을 버텨낸 사람이다. 이번 일도 단지 또 하나의 전쟁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이길 생각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갔다. 박민수는 도로 건너편에서 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주변 동네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의 턱과 어깨는 긴장감으로 꽉 조여졌다. 경고는 끝났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다. 박민수는 망설임 없이 도로를 건넜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결연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피할 수 없는 충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수진과 김준호는 그의 마지막 통첩을 무시했고 아마도 민수의 침착한 태도를 나약함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터였다. 민수는 문을 두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돌렸고 문은 잠겨 있지도 않았다. 그가 집 안에 들어서자 낯선 향수 냄새가 다시금 콧속을 찔렀다. 김준호의 향이었다. 그 냄새만으로도 속이 뒤틀릴 정도였다. 거봐라. 돌아왔네.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늙은 군인이 또 기어오네. 거실 쪽에서 들려온 비아냥 섞인 목소리는 자신만만했고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민수는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복도를 울리는 그의 발걸음은 차분했지만 무거웠다. 준호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두 발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의 태도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로 거만했고 입가엔 뻔뻔한 미소가 떠 있었다.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여긴 더 이상 내 집 아니야. 그는 일어나며 어깨를 세우고 근육질의 몸으로 민수를 압도하려 했다. 이미 끝났어. 현실 좀 받아들여. 늙은이. 하지만 민수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였고 배신 속에서 단련된 자였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으며 한순간도 준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민수의 눈빛 속에서 뭔가가 번뜩였고 그 미묘한 위협의 기운에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 짧은 망설임. 바로 그것이 민수에게는 기회였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날카로웠으며 고의적으로 계산된 단 하나의 주먹이었다. 수개월간 쌓인 분노와 배신이 그 주먹 하나에 모두 실려 있었다. 주먹이 턱에 꽂히는 소리는 뼈와 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충격음으로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준호는 눈을 크게 뜬 채 바닥에 주저앉았고 입가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듯 아무 말 없이 고통 속에 몸을 뒤틀었다. 뻔뻔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속에 숨겨졌던 비겁한 자아가 그대로 드러났다. 꺄악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수진이 문가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방 안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민수는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으며 준호는 바닥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뭘 한 거야. 그녀는 손으로 핸드폰을 더듬으며 소리쳤다. 경찰 부를 거야. 당신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하지만 민수는 이미 그녀보다 한 수 앞서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재킷 안으로 손을 넣었고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다. 그래, 불러.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지만 그 속엔 냉소와 위압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경찰이 오면 이 서류 내용에 꽤 관심 가질걸. 그 말을 듣자 이수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뭐야 그게? 민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증거야. 여기 다 있어. 내가 어떻게 예금을 탕진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저 인간한테 흘러갔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내 명예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의도적으로 뱉었다.
그 침묵 속엔 분노가 아닌 증명이 있었다. 그리고 잊지 마. 내 무관심이 결국 지훈이를 그 더러운 조직에 넘겨준 거야. 그 애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넌 알고도 외면했지. 이수진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딸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다 가져갈 순 없어. 그녀는 간청하듯 말했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엔 단 한 줌의 연민조차 없었다. 그는 이미 한 번 기회를 줬다. 조용히 떠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걸 걷어찼고 이제는 결과를 받아들일 차례였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 길 끝에서 무너져봐. 그는 등을 돌렸고 고요 속에서 차가운 신음과 흐느낌이 섞여 울렸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엔 더 이상 따뜻함도 기억도 의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껍데기와 배신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현관 문을 나서며 그는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준호와 수지는 이제야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짐을 꾸리는 허둥대는 소리는 민수의 귀에 오히려 평온하게 들렸다. 집은 다시 그의 것이 되었지만 이 승리는 허전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세상의 어딘가에서 지훈이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거칠게 벗겨진 벽면과 금이 간 유리창은 시간과 절망이 남긴 흔적 같았다. 최영석이 추적한 끝에 알아낸 장소, 지훈이가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큰 곳, 잃어버린 아이들과 망가진 청춘들이 숨어드는 공간. 그 조직은 청소년들을 미끼로 삼았고 지훈이 역시 그들 손에 걸려든 것이다. 민수의 가슴은 무겁게 요동쳤고 그의 몸은 경계로 굳어졌지만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두려움을 밀어냈다. 아들이 저 안에 있다. 그 하나의 사실이 모든 걸 잊게 했다. 건물 안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곰팡이 냄새와 썩은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고 어디선가 웅성이는 목소리와 쥐들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동행했다. 한참을 돌고 돌아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 하나를 발견했다. 그 빛은 어둠 속의 한 가닥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는 숨을 고르고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안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방은 작고 침침했으며 천장에서 매달린 전구 하나가 깜빡이며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석, 음침한 그늘 아래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지훈이었다. 민수의 숨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눈앞의 아이는 기억 속의 지훈이와는 너무도 달랐다. 살이 빠져 앙상했고 얼굴엔 불안이 깃든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눈 아래는 시커멓게 꺼져 있었고 긴 시간 잠 못 이룬 흔적이 또렷이 보였다. 문소리에 지훈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동자가 아버지를 알아보는 순간 놀람, 안도, 두려움,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말끝마다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는 자기가 모든 걸 망쳤다고 믿고 있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섰고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지훈 앞에서 말없이 멈춰 섰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그는 알았다. 이 순간엔 기다려야 한다는 걸. 지훈은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었고 그 조각난 마음을 억지로 끌어안는 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수는 그저 곁에 앉아 눈으로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왔다.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왔어. 아들아.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아빠가 데려가러 왔다. 우린 집으로 가자.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결에도 날아갈 듯 가늘었고 절망이 남긴 상처가 그대로 실려 있었다. 아버지 떠나시고 엄마는 점점 멀어졌고 그 후엔 그 남자 김준호가 아빠 자리를 차지했어요. 김준호의 이름이 입에 오르자 박민수는 본능적으로 턱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는 아들의 말을 끊지 않았다. 괜찮아, 지훈아. 이제 말해도 돼.
아빠가 다 들어줄게. 곰팡내와 절망이 가득한 그 방 안에서 지우는 조용히 진심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그 조직이 다가왔는지, 세상이 무너져가던 그 시기에 거짓된 따뜻함과 유대감을 내세워 자신을 끌어들였는지를 이야기했다. 엄마의 무관심, 가정이 무너져가는 현실, 그리고 끝없는 불안이 자신을 점점 그들 세계로 이끌었다고 했다. 도망치려고도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근데 걔들이 그랬어요. 도망치면 죽인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들은 민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 했고 그 고통은 분노보다도 더 깊고 무거웠다. 자신의 아들이, 이 어린 소년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 왔다니,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생각하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 순간 박민수의 결의는 더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자신만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잘 들어. 지훈아.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이제부터는 너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으니까.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속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말요? 아빠,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박민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 품 안엔 미안함, 후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다. 널 미워할 수 없어, 지훈아. 넌 내 아들이야. 가족이잖아.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거야. 그 짧은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마주했다. 그리고 민수는 이미 머릿속에서 다음 행동을 그리고 있었다. 이 일은 경찰에 맡겨선 안 된다. 이미 그 조직은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렸고 시간만 끌리게 될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군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번 전쟁터는 낯선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이 도시였다. 상대는 외국의 무장 세력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노리고 망가뜨린 조직의 인간 쓰레기들이었다. 총을 들지 않아도 그는 이제 모든 능력을 동원해 이 조직을 뿌리째 뽑아낼 것이다. 지훈이를,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 뒤, 음산한 골목 한복판, 희미한 가로등 불빛조차 어둠을 뚫지 못하는 그 공간에서 박민수와 최영석은 말없이 서 있었다. 함정은 이미 완성됐다. 이제는 기다릴 차례였다. 지훈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미끼가 되기로 했다. 조직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갚겠다며 만남을 약속했고 놈들은 그대로 덫에 걸려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 지훈이가 다시 조직에 무릎 꿇을 거라 믿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전혀 다른 전쟁터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진짜 괜찮겠어? 영석은 속삭이듯 물었다. 지금이라도 지원 부를 수 있어.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린 스스로 끝내야 해. 누구라도 끼면 놈들은 또 사라질 거야. 오늘 밤 여기서 모든 걸 끝낸다. 다가오는 발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찢었다. 두 사람은 즉시 숨을 죽였고 민수의 손은 본능적으로 등 뒤로 향했다. 재킷 안쪽엔 오래된 군용 권총이 숨겨져 있었다. 쓰지 않길 바랐지만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준비는 돼 있었다. 모퉁이를 돌아 나온 4명의 남자들. 그들의 걸음은 느긋했지만 그 안엔 자만심과 오만이 가득 배어 있었다. 그들 중 맨 앞엔 문신으로 가득한 대머리 남자가 서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하자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그래, 결국 왔네. 도망치면 다 끝날 줄 알았냐? 꼬맹이, 이제 값을 치러야지. 지훈은 불안한 눈으로 어둠 속을 흘끗 보았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민수와 영석이 숨은 방향을 향했다. 그 짧은 눈짓을 따라 고개를 돌린 순간 그 문신 남자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혼란의 조짐이 눈에 스쳤다. 그 단 한순간의 빈틈, 민수와 영석은 기다렸다는 듯 그림자 속에서 동시에 튀어나왔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한치 오차도 없이 날카로웠고 그들은 마치 훈련된 사냥개처럼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민수는 곧장 대장의 가슴팍을 밀치고
벽에 꽂아박은 채 팔뚝으로 그의 목을 강하게 눌렀다. 그의 눈엔 분노보다 더 차가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영석은 그 사이 다른 3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가 움직이는 속도는 노련한 베테랑의 것이었고 상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수년간의 군 복무로 다져진 실전 감각은 여전했고 조직원들은 그 훈련된 분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잘 들어, 이 새끼야. 민수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제 너희 판은 끝났어. 다시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이 동네에도 얼씬하지 마. 다시 한번 지훈 주변에서 나타나기만 해봐. 그땐 오늘이 그리워질 거야. 문신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시선이었지만 목을 조이는 민수의 팔뚝 아래선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민수는 힘을 조금 풀어주며 말했다. 이해했냐? 우리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 우린 백도 많고 사람들도. 그는 겨우 숨을 쉬며 외쳤지만 그 말엔 확신이 없었다. 민수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엔 추호의 유쾌함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영석을 가리켰고 영석은 조용히 자켓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여기 다 있어. 니들 조직이 벌인 마약 거래, 협박, 미성년자 포서. 그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전부 정리돼 있지. 그리고 내 친구는 경찰 쪽에 꽤 괜찮은 인맥이 있거든.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이 봉투는 곧장 서울지검, 강력반, 국정원 책상 위에 동시에 올라갈 거야. 문신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주변의 조직원들도 이미 싸울 의지를 잃은 듯 영석의 눈빛에 눌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야. 민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여기서 사라져. 지훈이 이름도 잊어. 이 동네에서 완전히 꺼져. 그게 아니면 다음엔 말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는 남자의 멱살을 놓았고 놈은 기침을 하며 목을 감싸주었다. 이 일 끝난 거 아니야. 그는 으르렁거렸지만 그 말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끝났지. 우리가 진짜 화나면 경찰 오기 전에 뭘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줄 수도 있어. 남자의 눈빛은 무너졌고 그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분노 섞인 시선을 던진 후 고개로 조직원들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놈들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고 눈을 떼지 못한 채 뒷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직원들의 발걸음이 멀어져 가고 그 어둠 속에 남겨진 적막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아닌 해방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그림자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버지의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그의 눈엔 아직도 경외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정말 끝난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고 그 물음 속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 숨어 있었다. 민수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를 가만히 끌어당겼다. 끝났어, 아들. 이제 그놈들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영석이 다가와 민수의 등을 툭 쳤다. 멋졌어, 동지. 앞으로도 절대 너랑 적으로는 엮이고 싶지 않다야. 민수는 짧게 웃었다. 흥분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몸 안의 긴장이 풀려가는 걸 느꼈다.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영석. 등을 맡길 수 있어서 고마웠다. 세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도시의 밤거리로 나왔다. 민수는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걸 느꼈다. 조직의 소나기에서 지훈을 구해냈다. 그는 이제 안전했다.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년 만에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그 순간 민수는 알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번 전투는 이겼지만 이제 가족과 삶을 다시 세워야 하는 더 긴 전쟁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지친 몸을 아버지에게 기대었고 그의 표정은 안도와 탈진이 뒤섞여 있었다.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더욱 꽉 감싸 안았다. 그의 내면에선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솟구쳤다. 길은 멀고 험할 테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부자푸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진짜 집으로. 민수는 잠시 그 짧은 순간만큼은
조용한 승리의 기쁨을 허락했다. 그는 집을 되찾았고 아들을 구했고 즉각적인 위협은 제거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수진과 김준호는 아직 저 멀리 살아있고 그들이 또 무엇을 벌일지 몰랐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는 아들을 품에 안았고 지우는 안전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남은 건 내일의 문제였다. 며칠 후 서울가정법원 앞 회색 석조 건물은 수많은 싸움과 증언을 묵묵히 지켜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그곳이 민수의 전장이었다. 총과 피 대신 말과 증거로 싸워야 하는 전쟁터. 그러나 박민수는 전쟁이 낯설지 않았다. 정장을 매만지는 손이 어색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우는 그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법원 앞 계단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자꾸 바지 주머니를 만졌고 표정엔 긴장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수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에 올렸다. 괜찮아, 지우나, 우리 함께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등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이미 지옥을 지나왔고 이제는 그 지옥을 법정 안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다시 꺼내야만 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그는 그 감정을 꾹 눌렀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다. 법원 계단을 오르던 중 그는 익숙한 두 사람을 발견했다. 이수진. 그녀는 정갈한 정장에 머리카락도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표정 역시 마치 상처받은 피해자처럼 담담했다. 하지만 민수는 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그녀의 맹세처럼 그 표정도 가식일 뿐이었다. 그녀의 뒤엔 김준호가 서 있었고 예전처럼 거만한 미소는 보이지 않았다. 턱선 아래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만이 지난밤의 기억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수진은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한순간 흔들리는 듯하더니 곧 다시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돌아갔다. 그녀는 변호사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고 그 남자가 비싼 양복을 입은 뱀 같은 인상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 안엔 낮은 목소리들이 웅성거렸다. 민수는 그 안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이웃, 오래된 친구들, 지훈의 학교 선생님들까지.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마을 전체가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된다. 이제 진실은 말 속에서 싸워야 한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엔 고요함이 흘렀고 그 순간 박민수는 전투 준비를 마친 병사처럼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총과 피가 오가는 전쟁이 아니었지만 말과 증거가 오가는 법정의 싸움도 그에겐 낯설지 않았다. 이수진의 변호사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박민수를 악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럽고 꾸며진 공손함이 가득했다. 의뢰인인 이수진 씨는 남편의 학대와 무관심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박민수 씨는 전쟁터로 떠나 가족을 방치했고 복귀 후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는 민수의 희생을 왜곡하고 그의 군 복무를 마치 범죄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미 그의 변호사인 설아 변호사가 경고한 바 있었다. 상대 측은 그의 복무 이력을 약점으로 삼을 거라고, 국가를 위한 봉사를 가정 파괴로 몰아가려 한다고. 민수는 표정을 익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내면은 타오르는 분노로 끓고 있었다. 우리는 이혼, 재산의 정확한 절반을 요구합니다. 그 안엔 부부 공동주택, 군인연금도 포함되며 박 씨는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장기간의 부재와 최근의 폭력성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입을 열려던 그를 민수가 가볍게 팔로 눌렀고 아들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반격의 타이밍은 반드시 온다. 상대 변호사는 계속 거짓과 과장의 말로 얇은 실타래처럼 거짓의 옷을 짜고 있었고 민수의 머릿속엔 사막의 긴 밤과 함께한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언제나 가족의 얼굴만을 떠올렸고 그 희망 하나로 총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 희생의 대가는 법정에서의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는 싸움터에서 배운 한 가지를 기억했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반격은 정밀하게.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왔다. 설아 변호사가 일어섰고 그녀의 자세엔 흔들림이 없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엔 힘이 실려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 측이 제시한 인물상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복무한 모든 이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주장입니다. 그녀는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들었고 그건 민수가 집에서 이수진과 김준호를 몰아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증거였다. 여기에는 이수진 씨의 외도 증거, 심각한 재정 낭비 내역, 그리고 남편이 복무 중일 때 아들에 대한 방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아가 조목조목 자료를 제시하는 동안 민수는 판사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특히 심각한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눈매가 살짝 굽혀지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다. 더불어 설아는 이어갔다. 우리는 박지훈 군의 직접적인 증언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직에 휘말린 과정은 이수진 씨의 방임과 외도 중심의 삶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시선이 모두 지훈에게로 쏠렸다. 소녀는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민수가 눈빛으로 미소를 보내자 그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지훈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똑바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없을 땐 늘 준호 아저씨랑 같이 있었고 집엔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학교 준비물 살 돈도 없었고 그때 조직 애들이 다가와서 가족처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진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고 동시에 그 용기에 자랑스러움이 피어올랐다. 그는 이수진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가면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민수는 더 이상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지훈이 자리에 앉아 설아는 마지막 발언에 들어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민수 씨는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세상 끝까지도 달려간 진심 어린 아버지입니다. 그가 위험 속에서 자녀를 지켜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재판부가 박 씨의 양육권,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의 헌신을 공정하게 인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 말이 끝나고 첫째 날의 재판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법정을 나서며 박민수는 혼란스러운 피로감과 조심스러운 희망 사이에서 걸음을 옮겼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그들은 확실한 첫 타격을 날렸다. 오늘 잘했어, 지훈아. 차로 향하며 민수가 말했다. 진짜 자랑스럽다. 지훈은 작게 미소 지었고 그동안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엔 아직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뒤돌아 법원을 바라보며 표정을 굳혔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한 집을 위해서도, 이 가족을 위해서도 끝까지 싸운다. 운전대를 잡은 민수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순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수진과 김준호는 그들의 패를 드러냈고 이제 그는 무엇을 상대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민수는 절대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전장에서는 재판이 이어지는 나날들, 법정 안에선 새로운 진실들이 드러나고 법정 밖에선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절박한 김준호는 자신의 몰락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도시 전체가 입을 맞춘 듯 그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전쟁 갔다 오더니 머리가 이상해졌다더라. 이수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쳤겠어. 지훈이도 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뒷담화는 이웃 담장 너머로 퍼졌고 그 풍문은 어느새 사실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수는 거리에서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자신이 들어서면 조용해지는 대화들을 느끼며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수년간의 복무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지킬 수 있었고
그는 이번에도 감정을 누르며 움직였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명예가,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진흙 속에 내던져지고 있었기에 민수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다.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 수년간 이웃으로 지냈던 주민들, 지훈의 선생님들까지. 그중 가장 강력한 한 장의 진술서. 그는 전후 최영배 중사의 편지를 받아들었다. 나는 박민수를 10년 넘게 알고 있다. 평시에도 전장에서도 그는 진심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그가 가족에게 손을 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모욕이다. 이런 진술들이 퍼져나가며 도시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차 김준호의 말에 의문을 품었고 그의 집착과 초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편 법정 안에선 이수진의 얼굴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다. 증거는 하나씩 쌓여갔고 그녀는 더 이상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절박함이 만든 선택이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넣었다. 어두운 주차장 한켠 이수진은 지훈의 수학 교사였던 젠슨 선생을 불러냈다. 그녀는 주변을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혹시 증언 안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해주면 돼요. 이건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받아주세요. 제발. 젠슨 선생은 손에 쥐어진 봉투를 내려다보며 눈을 크게 떴고 이수진의 떨리는 눈을 바라봤다. 그 순간 법정 싸움은 단순한 양육권 분쟁을 넘어 범죄와 정의의 싸움이 되기 시작했다. 말없이 돌아서던 젠슨 선생은 이수진을 어둠 속에 남긴 채 등을 돌려 걸어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젠슨 선생은 봉투를 그대로 들고 판사의 집무실을 찾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엔 흔들림이 없었다. 이수진 씨가 저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재판 한복판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충격을 안겼다. 이수진의 신뢰도는 그 순간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녀가 애써 만든 피해자 이미지는 단숨에 산산조각 났다. 그 가면 뒤엔 불안하고 조작에 집착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진실은 이제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다. 김준호는 상황이 급변하자 재빨리 발을 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그가 퍼뜨렸던 악의적인 루머들조차 이제는 의심의 눈길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만든 거짓의 구름은 사라지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 법정 안에서 이수진은 반대 신문을 제대로 견디지 못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진술 속에서 앞뒤 맞지 않는 해명을 늘어놓았고 그 말은 법정의 침묵 속에 허무하게 퍼졌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도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깊은 말 없는 슬픔만이 가슴 한켠을 채웠다. 한때 함께 가정을 만들었던 사람, 그녀가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사실이 씁쓸함을 남겼다. 지우는 조용히 몸을 기대며 물었다. 아빠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민수는 아들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다 왔다. 아들아, 조금만 더. 그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민수를 기다리던 건 이전과는 다른 시선들이었다. 비난의 속삭임도 조심스러운 외면도 없었다. 대신 따뜻한 인사와 지지의 말이 들려왔다. 우린 당신 편이야. 민수 씨, 최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진짜 사나이가 뭔지 보여줬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가슴 한켠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차오르고 있었다. 이제 변화는 법정 안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서도 시작되고 있었다. 이수진과 김준호의 거짓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 실체는 모든 이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지훈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오랜만에 진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승리는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전쟁터를 넘어 진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생겼다. 아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거짓과 배신 없이 최종 판결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침묵 속에 숨을 죽였다. 민수는 원고석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정면만 바라보았다. 그의 옆엔 지훈이 있었다. 소녀는 불안한 눈으로 재판장의 자리를 번갈아가며 살폈다. 맞은편 피고서 이수진은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예전에 단정하고 자신감 있던 모습은 사라졌고 그녀는 축 처진 어깨와 붉어진 눈으로 의자에 겨우 앉아 있었다. 김준호는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매수 사건이 밝혀진 후 그는 도시를 떠나 흔적을 감췄다. 기립, 법원 경위의 외침과 함께 재판장이 입장했다. 회색빛 머리칼, 단단한 표정. 그는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고 잠시 민수의 얼굴에서 시선을 멈췄다가 이수진을 바라봤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홀트 대 홀트 사건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증거 자료와 관련된 증인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법정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의 손이 살며시 민수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가락이 꼭 쥐는 그 힘은 말 없는 위로였고 민수도 조용히 손을 움켜쥐며 대답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이어갔다. 본 법원은 원고 박민수 씨가 제출한 피고의 외도, 재정적 불법 행위, 양육 태만에 대해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법정에 잔잔한 술렁임이 번졌다. 민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또한 재판장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피고가 증인을 매수하려 한 사실은 이 법정에서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수진은 자리에서 작아졌고 그녀의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이에 따라 본 법원은 미성년자인 박지훈 군의 양육권 전부를 박민수 씨에게 부여합니다. 지훈의 손이 순간 더 세게 민수의 손을 움켜쥐었고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손을 더 단단히 감싸쥐었다. 또한 박 씨는 혼인 당시 주택과 관련 자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며 군, 복무, 연금 역시 피고가 청구할 권리를 갖지 못함을 명시합니다. 재판장은 주변을 둘러본 후 마지막으로 말했다. 피고의 재정적 위법과 증인 매수 시도에 관한 자료는 검찰에 이첩하여 추가 수사를 권고합니다. 법정은 순간 정적에 잠겼고 곧 이수진의 억눌린 울음이 조용히 터져나왔다. 민수는 그 울음을 외면한 채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안도를 느꼈다. 이로써 본 재판을 종료합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마지막 종처럼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훈을 품에 안았다. 끝났어, 아들. 우리가 해냈어. 법정을 빠져나가던 길. 민수는 한쪽에서 이수진이 변호사에게 이끌려 나가는 걸 보았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속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오만함, 배신, 절박함, 그녀가 스스로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얼굴이었다. 이수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법정 뒷문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민수의 삶을 뒤흔들고 떠나갔던 그날처럼 법원 앞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판결 소식은 이미 빠르게 퍼져 있었고 이번엔 악의적인 속삭임이 아닌 따뜻한 박수와 격려가 그를 맞이했다. 해냈군요. 민수 씨. 피터슨 할머니가 소리쳤다. 진짜 영웅이 뭔지 보여주셨다니까요. 민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지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들은 아마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군중이 흩어지자 민수와 지훈은 차로 향했다. 그들의 앞에는 배신과 불확실성으로 얼룩졌던 과거가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 아빠? 지훈이 물었다.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눈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소년이 아닌 스스로 일어나려는 소년의 모습이 있었다. 이제 집에 가자.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 속에서 이 여정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들은 집 앞에 도착했다. 이제는 완전히 자신들의 것,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집이었다.
현관 계단을 함께 오르며 민수는 손을 지훈의 어깨에 얹었다. 그들은 말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마치 이 집이 진짜 자신들의 것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아들아, 민수가 낮게 말했다. 전쟁터에 있을 때 매일 상상했던 게 바로 이 집이었어. 내 얼굴, 내 목소리, 우리 가족. 지금처럼 될 줄은 몰랐지만 그는 말을 멈췄고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지우는 조용히 아버지를 올려다봤고 잔잔한 이해가 그 눈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빠. 우리 함께요. 민수는 목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야. 그리고 그들은 현관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세상의 소음을 닫아내린 그 순간, 박민수는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끝났다는 걸. 해외에서의 전투만이 아니라 돌아온 이후 시작된 이 모든 싸움도. 그는 집을 되찾았고 아들을 안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모든 전투는 치열했고 상처도 남았지만 그 승리는 달콤하고 값졌다. 그 후 며칠, 민수와 지우는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벽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가구를 바꾸며 과거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갔다. 그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회복이었고 이 집을 온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여정이었다. 어느 저녁, 현관 앞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지훈이 물었다. 아빠, 지금 행복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웃의 정원을, 노을에 물든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답했다. 그래, 너와 함께 있고 우리가 함께 살 집이 있고 그게 나에겐 충분해.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나도요, 아빠. 나도 그래요. 하늘이 천천히 어둠에 물들어가고 세상이 조용히 잠들기 시작할 때 박민수는 알았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고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이 되찾은 삶, 그게 진짜 승리였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